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억 원 가깝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죠. 이 코스피 지수는 9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9%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이 시장 가격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종, 엔터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간밤에는 미중 갈등과 경제 지표 뉴스가 시장을 뒤눌렀는데요. 시장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내 공자학원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3일 공자학원의 미국 센터를 중국 공산당의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사절단으로 지정되면 대사관과 같이 국무부의 인력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위책 금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백악관 관계자와의 전화회의에서 위책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책 금지 행정명령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업은 애플과 월마트, 디즈니, 포드자동차, 인텔, 골드만삭스 등 10여 곳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10만 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100만 병을 밑돈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에도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넘었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관련주가 고전했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29% 하락세 나왔고요. 27,900선 깨지면서 27,89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전에 해드렸듯이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3,37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11,000선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04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0.5% 하락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 초반에는 3%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요. 장 막판에 힘을 모두 잃으면서 3%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8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4위권에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4%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 30만 7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어제 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모두 급등세 나타냈는데 장 막판에 이 셀트리온 측에서 합병과 관련돼서 공시할 것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1% 넘게 하락, 삼성 SDI도 1% 가깝게 하락세 나왔고요. 카카오 2%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36만 원대 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어제 헬스케어 4% 넘게 급등세 나왔습니다. 10만 8,2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11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헬스케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4% 넘게 빠졌고 2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LB가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임상 3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총 6위권에서 단숨에 3위권까지 진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만 원대까지 진입됐고요. 알테오젠 1% 넘게 빠졌고 제약이 이와 함께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2% 넘게 상승 11만 7,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6% 상승 나왔고 KMW가 어제는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2% 넘는 하락세 보이기도 했고요. CJENM 2% 넘게 상승했습니다. 1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CJENM뿐만이 아니라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초록뱅과 같은 이 컨텐츠 업종들 어제 시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5% 넘게 급등하면서 19만 8,3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1,40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함께 보시면요. 어제 같은 시간에 48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었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51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 계속해서 좀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11% 가깝게 현재 급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속해서 상승세 가져가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오미가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리플 4%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모두 상승 나오고 있고요. 모네로 역시나 11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금융시장 분석가 브라이언이고요. 오늘 분석할 게 되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터치했다가 장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은 뭐 금이 하락을 많이 했죠. 네. 10% 그리고 은은 한 15%. 이 금이 하락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달러가 좀 상승하고 네. 국고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서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항상 반대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네. 금이 올라가면 국고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네.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이 내려가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로직은 국고채를 사가지고 수익률이 있는데 금은 사도 수익률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국고채를 사겠다. 네. 그리고 또 달러가 비싸지만 네. 다른 나라 외화로 금을 살 때 좀 네. 비싸죠. 달러가 좀 강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 마켓 브레스를 저는 네. 항상 시장이 일어나면 이렇게 마켓 브레스를 체크해요. 주식 시장이 상승했나 내려갔나. 네. 이 안에 있는 힘을 항상 봐야지 나는 이 랠리가 되게 강하다. 아니면 이 폭락이 되게 강하다. 근데 지금 이 등락비율을 계속 보면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는 아직도 뭐 1대1, 1.5대1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은 했지만 네. 이 브레스는 네. 되게 그냥 이렇게 큰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상승과 하락 종목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상승장이었다. 힘이 없는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슈는 아직도 정부가 지금 지원금 되면서 얼마를 도대체 더 받아야 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200불 당연히 줘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페이로 텍스 컷을 지금 마련하려고 그래요. 페이로 텍스 컷이 뭐냐?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을 때 네. 정부에서 6.2%를 까요. 그 돈이 그 소셜 세큐리티 메디케어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급여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페이롤이 바로 급여이고 텍스가 네. 세금이니까 이 급여에 붙는 세금을 그러니까 떼낸다 이런 말인데. 사회보장연금, 네. 노인의료보험으로 들어가는데 또는 트럼프가 나는 executive order로 하겠다. 근데 데모크래트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맡아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은 3개월 남았잖아요. 네, 네. 재선거 당하려면. 네. 뭐 재선거 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3개월 동안은 무조건 시민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여기서 잘 안 해주면 이 페이로 텍스 컷을 이렇게 감면해주고 또 다른 거는 1,200불 당연히. 그리고 그때 600불 unemployment benefit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그걸 400불로 연장을 하자. 근데 네. 그것도 아직도 합의가 안 돼서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나서 네. 니네들이 합의 안 하려면 나는 executive order를 하겠다. 지금 그런 네.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그 Department of Labor이랑 그 Private 데이터가 네. 지금 실업수당이요. 아주 좀 틀리게 나와 있어요. Private 데이터는 아주 안 좋게 나와 있고 지금 Department of Labor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176만 잡이 생겼대요. 네. 그리고 기대는 148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항상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한 재선거 3개월 남았으니까 이 경제적인 통계는 항상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보잉이랑 캐터필러 주식이 한 30% 다우지수에 영향을 네. 줬죠. 왜냐면 미국 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4월 달보다 네. 항공교통이 10배로 상승했다고. 근데 아직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트래픽은 70% 다운됐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고 화요일은 다우랑 S&P 그 지수 연속적으로 올라간 네. 게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가지고 그때 또 화요일 날 빅뉴스는 테슬라의 5대1 그 5 for 1 주실 분할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 다우 지수랑 S&P랑 7일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쩌다 보면 이게 트렌드가 끝날 때 아니면 트렌드가 시작할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힌트를 주지 않나.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보시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항상 말했죠. 지금 시장은 고점을 치는 과정이다. 근데 아까 그 마켓 브레스를 보면 진짜 이 랠리가 컨빅션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마켓 브레스가 한 4대1, 5대1로 돼야 돼요. 네. 그건 진짜 힘 있는 랠리거든요. 폭락해도 힘 있는 폭락이면 4대1, 5대1. 근데 지금 다 아까 봤잖아요. 1.5대1, 뭐 1대1. 그래서 등락 비율은
여기서 랠리가 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좀 힘들 것 같아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 지금 큰 이슈가 지금 미국 국고채, 10년, 30년 국고채들이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 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인플레이션 올 수가 있나?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 페드 중앙은행 체어맨이 좀 되게 큰일 나겠죠. 예, 수익률이 올라가면 많은 이 위험한 회사들 이렇게 하이유 번, 정반 있는 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무슨 사니까 계속 염려해봤지만 지금 국고채 수익률은 갑작스럽게 이 10-year 노트이 한 0.50%까지 갔는데 네. 지금 0.70 넘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30년 국고채는 한 7.70까지 네. 갔다가 바닥쳐다가 지금 1.3을 넘어서 한 네. 1.4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목요일 오늘의 그 주식시장 뉴스는 미국의 jobs claim 아까 얘기 들었죠? 얘기하셨죠? 1 million. 그 맞습니다. 원래 밑으로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신청을 이제 안 한다.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job 마켓이 좋아졌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애플가 채권을 더 팔겠다. 그 내놨어요. 뭐 이유는 스톡 바이백,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네. 아니면 뭐 배당, 디비던드를 더 패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큰 메인 리즌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 그 본드 오퍼링이 얼마 놓치는 아직도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뉴스 때문에 애플가 잠깐 떴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을 짚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을 짚고 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장은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지 소로스의 또 발언도 있었죠.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조지 소로스가 진짜 이렇게 말했죠. 영어로 George Soros bashes President Trump, explains why he no longer participates in this market bubble.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도널드 트럼프를 아주 안 좋게 비판을 했죠. 네. 그리고 이분이 왜 나는 이런 거품에 나는 투자를 안 하나. 그리고 여기 썼어요. I'm confident that Trump will turn out to be a transitory phenomenon.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여기서 다음에 어디 갔죠? 네. 네,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transitory phenomenon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잠깐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모든 법에 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면 지금 자기가 한 짓을 이따가 법에 걸리는 걸 다 페이스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 지금 재선거되는 거는 미국은 이런 법들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오래 가지 않고 이번엔 재선거 당하지는 안 된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11월 달 그 선거 전에 백신이 개발됐다고 분명히 어나운스 할 거다. 그런 말을 조지 소로스가 하셨어요. 네, 그런데 물론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은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조지 소로스는 92년도에 네. 브리티시 파운드를 숏해가지고 그 트레이드 하나에 1조를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레전더리 하는 커멘터리 분들을 되게 리스펙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Alchemy of Finance. 그러니까 그 시장을 어떻게 조사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페드가 돈을 프린트하는데 퍼너멘트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나는 Alchemy of Finance is gone.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서 나는 이제 머물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주식 분할에 대한 현재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뿐만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다음 주자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애마존이랑 또 구글랑 다 따라할 것 같은데 네. 테슬라 5대 1로 5 for 1 share split으로 이렇게 지금 어나운스했죠. 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거세에 있는 모습을 좀 화장을 시킨다. 왜냐면 펀더멘트랑 뭐 이것 때문에 뭐 재무 제표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내가 테슬라를 put into perspective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좀 토요다로 비교를 했어요. 그때 찰턴 프로그램에서 한번 내가 이거를 공유했지만 좀 보십시오. 토요다랑 테슬라는
토요타는 50년 동안 신용차를 만든 회사고 테슬라는 고급차를 10년 동안 만들었어요. 테슬라는 2019년도에 3만 6천, 7천 대를 팔고 토요타는 2019년도에 160? 네. 100만 대 넘게 팔았죠. 네. 테슬라 시가총액은 290조, 토요타 시가총액은 220조. 토요타는 되게 품질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 테슬라가 이런 가치를, 이런 시가총액에 300조 가깝게 코로나 사태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350불에서 1793불 400%를 뛰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 사람들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GDP도 엄청 다운되고 부도도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테슬라를 몇 대 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샀죠? 별로 안 샀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차는 별로 안 팔리는데 주식은 그 코로나 사태 터진 다음에 40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면 토요타랑 이게 비교해서 이게 또 다른 거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1월 1일 날 정부가 주는 그 세금, 네. 보조금을 종료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소비자가 사면 텍스 크레딧을 줬어요. 7,500불. 7,500불을 이게 텍스 낼 때 크레딧을 네. 받아라. 그것도 종료됐는데도 네. 그 테슬라 주식은 그냥 무조건 올라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현재 주가 1,500달러 위의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시장 상황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나스닥 100 많은 투기분들이 나스닥 100을 되게 좋아하죠. 거기 투자자분들. 투자자들이 네. 거기서 뭐 테슬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좋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 많아가지고 투기로서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차트를 보면 이 엘리엇 파동은 엘리엇 파동 모르시는 분은 1, 2, 3, 4, 5 ABC로 항상 진행이 돼요. 패턴이. 근데 여기서 1, 2, 3, 4, 5가 다 그려지고 지금 퀘스천 마크가 이 1, 2, 2, 8이 딱 밑으로 어저께 마감했어요. 이거는 이틀 전에 만든 차트라 이거를 넘고 피니시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무너지나. 또 내가 얘기했죠. 주식시장은 지금 올 때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치는 과정이라 여기서 딱 어디서 꺾어진다 말을 하기 좀 힘들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어져서 확 내려가는지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엘리엇 파동으로. 그리고 나스닥의 모멘텀 아까 이거 이 3차 파동 보십시오. 여기 1, 2, 3, 4 금색을 보세요. 나스닥에 여기도 1, 2, 3, 4가 있는데 이 1, 2, 3 파동을 찍을 때 이게 나스닥이 올라갔죠. 근데 이 보라색 라인은 51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나스닥에 들어있는 주들이 90%가 51선에 올라와 있어요. 3차 파도에. 그래서 3차 파도에서 올라갈 때 더 올라갈 때는 그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더 51선을 더 넘겠죠.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는데 근데 5차 파도로 가면서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51선을 못 지키고 내려가는 회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60%가 지갔잖아요. 90%에서 60%. 이게 무슨 말을 해주냐? 모멘텀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lagging momentum.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diverging 하는 거죠. 이거 되게 힘이 빠지는 랠리다. 아까 마켓 브레스처럼 또 하나는 증거예요, 이게.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제일로 파퓰러한 스파이더 S&P 500을 같이 따라가는 ETF예요. 이 S&P도 똑같은 사인을 주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3, 빨간색 4, 빨간색 5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퀘스천 마크가 338인데 339 지금 아슬아슬하게 있잖아요. 지금 레코드를 지금 넘을까 안 넘을까. 저는 여기서 한번 레코드를 넘고 찍으면 여기서 S&P도 시장이 천장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는 남아있는 것은 내려가는 건데 지금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롬 파워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주식시장을 못 내려가게 할까. 근데 지금 엘리엇 파동은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 이게 더 프랙티컬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마지막 그 트럼프 대통령의 3개월 남은 게 무슨 일이 날까 되게
되게 재밌었고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뭐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지금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3개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개월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게 될까요? 그거는 내가 참 추측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힘을 많이 써서 중앙은행 체어맨이랑 여기까지 올렸는데 이 거품에 거품을 올렸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올릴 힘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차트인데 이게 1929년도랑 이 지금 블루색 라인은 지금 현상이고 빨간색 라인은 1290년의 스탁 마켓 위기. 이게 10년 갔죠. 이게 리세션이 오래 가면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10년 갔는데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1929년이랑 지금이랑. 그래서 만약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위기가 왔잖아요. 혹시 이런 지금 상황을 따라가지 않나.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국고채 수익률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이랑 안전자산을 사면 사람들이 안전자산 사면 리스크 자산을 팔고 리스크 자산을 사면 안전자산을 사는데 이 지금 리스크 자산이랑 안전자산을 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을 사니까 국고채를 사면 수익률이 내려가요. 국고채를 파면 수익률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여기는 같이 갔잖아요. 한 4월 달까지. 근데 지금 나스닥은 혼자 가고 지금 수익률은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안전자산도 사고 리스크 자산 사고 있다. 그렇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다 잘 가는 현재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들은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Something has to give. 어떤 자산이 어디서 이렇게 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유지는 안 돼. 이렇게 유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했죠. 수익률이 지금 잠깐 이렇게 딱 올라왔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크게 염려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CPI 번호가 사는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91년도 만에 처음으로 0.066% 상승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수익률, bonds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30년 수익률 지금 1.384% 이거 이틀 전에 찍은 가격이고 네. 이게 10년 국채 0.691 아까 보니까 0.72인가 0.73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많은 이 주식시장은 크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상황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종목 짚습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코너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이 시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MSCI 편입과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젠이 아니죠. 쉬젠이죠. 네, 일단 이 회사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60억 정도, 한 1,500억 정도 나오면은 이상 없을 거다라고 바라봤는데 최근에 수젠텍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타격을 엄청 크게 입었었죠.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시젠마저 그러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컨센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1,690억 정도 나와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MSCI 편입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대세란 거를 또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 국내 시장 관련돼서 시젠 그리고 또 알테오젠 그리고 또 신풍제약 특히 신풍제약은 뭐 다음 분기 정도면 탈락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바이오주가 대세인 가운데 원래 SK 바이오팜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일단 유통주식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11월 달 편입 가능성 정도로 다시 후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시즌에 대한 위상은 다시 높아졌다. 그런데 주가는 왜 밀렸을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돌리지 못하고 고점에서 계속 무거워진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690억 2분기에 나왔고요. 그럼 3분기에는 2,000억, 4분기에는 2,500억 이렇게 실적의 변화가 꾸준하게 앞으로 확장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주가는 여기서 잠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나올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 전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러니까 지금 어떤 FN 가이드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이후에 3분기는 한 980억대, 4분기는 1,000억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몇천 프로대 실적이 좋아지는 기준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주가의 속성은 그게 아니죠. 일단 이렇게 좋은 실적에 대해서 미리 급하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횡보했던 가격대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올해도 물론 좋겠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시장의 생각보다는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단기 과열 흐름들이 조금 후퇴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초기에는 그래도 가장 먼저 진단키트에 대해서 비상장사 몇 개사와 함께 식약처에서 긴급 허가를 승인했고요. 그리고 그때 국내에서도 많이 썼겠지만 해외에서도 SOS 요청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수출이 늘어갔죠.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한 4, 5월 달 정도까지 가장 크게 잘 팔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졌던 부분들인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5월 달에 정점을 비롯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존의 진단 시약 관련된 백신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처음에는 없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한테 좀 주세요라고 영어로 얘기하겠죠. 예, please. 예, 끝입니다. 플리즈. 예.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좀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그러다가 그런 상황 쪽에서 경쟁이 아무래도 또 커지는 상황 쪽에서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물량은 계속, 크게 지난 4, 5월 달 수준과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P 곱하기 Q를 하게 되면은 금액 자체는 하향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강점이 있다. 뭐냐면 진단 장비다 하고 짜잔 하면서 지난 한 6월 달, 7월 달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단 장비도 만만치 않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쪽이고 또 하나 어떤 독감 백신이라든가 이 관련된 쪽에 가장 큰 성수기는 4분기죠.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겹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여기서 감기에 걸려서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같이 걸리게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기 건강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백신은 모두 다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성숙이 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은 실적 흐름들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아직은 모르죠. 보여주는 숫자로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꺾이는 게 사실이다라는 관련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이오주 안에서도 약간 뉘앙스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바이오주 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신약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절차 밟아가는 신약 모멘텀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상반기까지 대세를 보이다가 이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 백신 이쪽이 약간 이제 모멘텀이 꺾이고 그와 함께 진단키트도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인데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주 안에서도 어떤 기반 자체가 바뀌는 거죠. 트렌드가 바뀝니다. 어제 HLB가 오랜만에 상한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바이오주는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뚜렷이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8월 28일 날 첨생법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혜는 줄기세포 관련된 쪽이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도 아마 이 바이오주가 계속 강세 흐름들의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기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메디포스트나 그리고 또 차바이오텍 또 요즘 부각받는 MSC 생명공학일까요?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이를 좀 기대를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뭐 실적이나 어떤 개수가 찍히는 건 아닙니다만 그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이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리모세날닙과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그냥 HLB 살까요? 뭐 HLB를 오늘 사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제 네, 상한가 기록을 했고 뭐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뭐 들어갔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한번 있었던 이슈이고 또 네. 워낙 또 어제 과열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진입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알루코 같은 종목 상한가 뭐 3방까지 들어갑니다. 모멘텀 강하면 따라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을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어제 나왔던 재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재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요. 왜냐면 지금 이 관련된 글로벌 임상에 진행되는 흐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벌써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임상이 시작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대만 같은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추가시키겠다라는 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세라닙의 위상이 작년에 한참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FDA 쪽에 허가 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빠르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잊혀지면서 가격 조정까지 쭉 하고 진행되다가 한 번에 돌렸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그렇게 뭐 새로운 재료가 뚜렷하고 크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관련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간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HLB를 바라보는 입장은 물론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또 갭상승했다가 차익 매물 맞고 또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간 만큼 추가적으로 뭐 FDA 관련돼서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된 얘기가 하반기에는 계속 솔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회사 측에서 리보세라닙 가지고 또 약간 여기도 치료, 저기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효능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커질 수는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핵심은 그냥 기대감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더 뭐 어떤 변화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이오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드림을 먹고 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추가 상승 쪽에는 무게를 둘 것 같고요. 뭐 일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빠르고 어떤 단기 출렁임이 심한 종목들 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정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막 격렬하게 나올까봐 좀 자제하겠습니다. 한숨을 쉬고 말씀드리겠는데요. 3% 룰이죠. 이게 보험업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보험사가 해당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가져가지 마라라고 규제를 하는 법인데 왜 이런 게 생겼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험사가 그에 따른 이제 금융사도 거의 비슷한 규제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보험사가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그러니까 즉 시장 지배력이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피해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되죠. 규제 철폐를 한다 말만 하지 이런 건 여전히 금융산업 쪽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게다가 또 한술 더 뜨는 게 취득 당시에 기준을 보게 되면 취득 당시가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변경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그러면 지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전반적인 재무제표 회계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장부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세로 다 바꿔야죠.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장부가나 그리고 자산의 장부가가 아니라 다 시가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PBR이 지금 몇 배가 될까요?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시가로 변경하게 되면 그럼 시가에 대한 기준이 어디냐? 그럼 올해 매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만약에 올해 시장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까지 내년에는 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일을 만드는 상황들인데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금융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앞으로 열일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일단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좀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게 안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좀 너무합니다. 네, 그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 8.5%, 삼성화재가 1.48%를 갖고 있는데 3%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은 거의 많이 날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한 21조 원, 삼성화재가 2조 원 정도를 매각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성금 확보해서 좋다, 뭐 배당 많이 늘릴 것이다, 이게 아니죠. 네, 물론 배당은 더 증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저금리에서 현금이 대거 유입된다. 이거 악재입니다.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머리를 싸매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악재입니다. 근데 주가는 일단 반응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변화가 나오는데 게다가 또 지배구조 관련돼서 삼성그룹은 머리 아프게 생겼죠. 그러면 넘어가는 삼성전자의 지분만큼을 또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딜로 넘길 텐데 그에 따른 또 부분들도 상당히 지분 자체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겠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들쑤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시장을 주도할 때는 항상 금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채권금리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처음 실물 경제 반응과 함께 움직이는 첫 단계다 보니까 금리가 밑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거를 악재로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 일단은 지금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하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일단은 변화가 기조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게 되면 어떤 금융사 쪽에서는 호재인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는 일단 반등 시에는 정리했다가 다시 또 밀리게 되면 사는 트레이딩 관점밖에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비구름대가 북쪽에 위치하면서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충청 북부는 오후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젯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충청 이남과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제주는 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낮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수원 30도, 대전과 청주 32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속초와 강릉 31도, 울진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전주 34도, 부산 32도, 제주 36도로 폭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이번 장마는 토요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내리는 비를 끝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